중요한 고양시민들은 월요일이면 다음 달 1일이면 인천 7구 고양시가 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간 고양시는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대체하는 최우선적으로 소망합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노력을 하여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조례를 제정했고 여의도 면적의 9개에 달하는 인사보호시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고양시라는 거대한 도시의 생존권을 되찾는 데 주력했답니다. 도시가 스스로 움직이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분들께서 흔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에 주택을 짓지 말고 기업을 유치하라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판교도 마곡도 기업을 유치해서 도시 부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가깝고 북한과 접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수십 년간 과밀 국제권역 군사보호구역 벨벳이라는 3중의 규제법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기업 하나, 종합대학교 하나 유치하는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구는 늘어가지만 기업이 없어 세수는 그대로이며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출퇴근하고 교통난은 가중했습니다. 베드타운이 되어가는 고양시를 비판하면서도 누구도 쉽게 성장의 한계에 갇힌 고양시 활로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펼쳐진 3기 신도시 창릉시구는 주택단지 면적과 동일한 가족 용기가 개발되고 주택수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는 당연히 3기 신도시 시정 협의 과정에서 의견한 내용입니다. 역사는 늘 선택을 강요하고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고통과 책임은 따라옵니다. 지금 고양시는 베드타운의 가스화와 자족도시의 도약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책임자가 쉬운 길만 선택해서는 도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장으로서 아픔과 외로움이 길일지라도 시민과 고양시를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3기 신도시가 유일한 탈출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인천 7기 고양시 20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갈등과 암노은 접고 앞으로 고양시가 헤쳐나가야 할 미래를 영위한다는 마음에서 창릉지구를 그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5월 창릉 3기 신도시가 선정되면서 이런저런 여론들이 극명히 달리고 진실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뒤섞여 더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동안 궁금하셨을 고양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업을 정말 고양시가 경제 중심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된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은 어느 정도의 액수로 이렇게 확정하고 계시는지. 네, 중요한 고양시민들은 월요일이면 다음 달 1일이면 인천 7구 고양시가 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간 고양시는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대체하는 최우선적으로 소망합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노력을 하여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조례를 제정했고 여의도 면적의 9개에 달하는 인사보호시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고양시라는 거대한 도시의 생존권을 되찾는 데 주력하자 합니다. 도시가 스스로 움직이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분들께서 흔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에 주택을 짓지 말고 기업을 유치하라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판교도 마곡도 기업을 유치해서 도시 부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가깝고 북한과 접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수십 년간 과밀 국제권역 군사보호구역 벨벳이라는 3중의 규제법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기업 하나, 종합대학교 하나 유치하는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구는 늘어가지만 기업이 없어 세수는 그대로이며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출퇴근하고 교통난은 가중했습니다. 벨타운에 이어가는 고양시를 비판하면서도 누구도 쉽게 성장의 한계를 다친 고양시 활로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살펴진 3기 신도시 창릉시구는 주택단지 면적과 동일한 가족 용기가 펼쳐지고 주택수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는 당연히 3기 신도시 시정 협의 과정에서 의견한 내용입니다. 역사는 늘 선택을 강요하고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고통과 책임은 따릅니다. 지금 고양시는 베드타운의 가스화와 자족도시의 도약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책임자가 쉬운 길만 선택해서는 도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자으로서 아픔과 외로움이 길일지라도 시민과 고양시를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3기 신도시가 유일한 탈출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민선 7기 고양시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갈등과 막론은 접고 앞으로 고양시가 펼쳐나가야 할 미래를 의미하는 마음에서 창릉지구를 그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5월 창릉 3기 신도시가 선정되면서 이런저런 여론들이 극명히 갈리고 진실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뒤섞여 더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동안 궁금하셨을 고양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 지정 반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의회가 개회되고 나서 3기 신도시 반대 시위가 극렬하게 의회에서 일어난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몇몇 분은 병원에 구급차가 와서 실려가서 그런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 반대에 대한 집회하시는 여러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의회는 공론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이번 3기 신도시 반대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뉴타운 관련 조례안을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은 사태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사결정권 이것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의견들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폭력적인 사태로 내지는 올바른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정도로까지 가는 그 의사 표현은 허용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정도는 우리 고향 시민들의 어떤 심리 수준에서 적절히 제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의 장은 계획된 건 없으시나요? 그거는 일단 의회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시장도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지난번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토론회장을 마련했는데 그때도 또 킨텍스에서 폭력 사태로 결국은 의견들이 정상적으로 집약이 협의가 안 됐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걸 빌리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심원지 1년이 되셨어요. 그동안의 평가, 시민들이 받는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제가 보기에는 소통과 리더십의 어떤 신뢰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가지고 고양시의 어떤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느냐 하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 이동이 3개월 만에 상하수도 사업 소장하고 교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 퇴임 8개월을
남겨놓고 3급으로 승진을 했다. 그 전에 서기관들 6명이 타락되는데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이 시장을 찾아가서 한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또 호남 향후에 어떤 뭡니까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바꾼 건지 1년 동안의 시정이 있어서 말입니다. 신뢰보다도 자본만 많이 있고 예?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난 그런 얘기만 들리는데 과연 시장이 잘 굴러가겠습니까 하는 제 의문심을 갖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소통이 부재하다라고 그 표현보다는 그 원칙론에 입각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보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정해진 범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은 자율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그리고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은 시장이 소통을 너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최정무 기자님께서는 소통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소통을 잘한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이라는 많이 쓰는데 정치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염려하시 않아도 됩니다. 이미 저는 공직자분들 2,000여 분을 만났고 주무 팀장 이상 전체를 다 같은 철학을 놓고 부분별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그동안 어떤 가격이나 이런 걸로 대결되었다면 이제는 가치나 사람 중심으로 바꿔가는 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어떤 특정 향후에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말씀 같고요. 인사이동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질문을 안 하셨는데 올해 우리 60년생 서기관급 그러니까 사업이상 공직자가 10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내년에 8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이런 점들이 인사에 많은 재앙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선상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서울의 강복기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고양시의회에 시정 질문에 앞서 시장님이 보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감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의회와 인사 문제하고 3기 신도시 사전 설명 문제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집행부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더 잘해나가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막말 사건으로 해서 유감을 표명하신 건 아니신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인사 전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걸 하나 사안 따져서 이 거론하기라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막말 사고 사건 같은 것도 시장님께서 인정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고받기로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서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임명권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못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직도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없습니다. 향후 시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를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기북부 포커스 이기수 기자입니다. 지금 GTX A 노선이 이제 착공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GTX A 노선 착공에 대한 진척 사항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사업의 경과보고라든가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사실 GTX가 생기면
많은 우리 교통 흐름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중심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함께 모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착공식은 했지만 사실 톱하기는 안 했습니다. 6월 30일 날 아마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공용지, 국유지나 시유지부터 지하에서 탑하기를 합니다. 이제 지상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저거 언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속도로 24년도면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좀 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알리겠습니다. 이거와 덧붙여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사실상 계곡수사 전철을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협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138억이었습니다. 신호체계 바꾸는 운영비가. 그래서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만한 돈을 내냐 해가지고 최종 협상을 통해서 70억에 합의를 했죠. 그래서 68억을 저희가 절약하면서 이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곡수사 전철도 보면 일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호선하고는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이 서해선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교통 수요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TX 타고 가는 교통 수요도 많이 발생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